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대응 잘 하셨나요? 어느 때보다, 이렇게 좀 조정 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자,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닥 모습이고요. 생명선을 또 벗어났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를 좀 시장이, 다 벗어났다라고는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또 다시 치고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느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뭐 굉장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조정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오늘 좀 길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윙으로 좀 분할을 해서 가져갔었던 종목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과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시장에는 흔들리지 마라. 시장에는. 하지만 종목 차트에는 내가 시장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산다라면 펀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펀드? 저는 시장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종목에는 철저하게 흔들려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에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종목들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수익 본 종목도 있고 손실 본 종목도 있지만 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좀 하락을 하면서 제 기준에 좀 벗어난 종목,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APTC나 테스나 이런 종목들 저 분할로 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다 제 기준 무너졌죠. 5일선, 생명선, 그리고 최근에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 또 첫 번째 포인트가 갭 하락은 좋지 않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갭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많아요.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게 계속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오면 다행이고요. 올라오면 다시 보자주의예요. 제가 아는 자리, 네. 그러니까 내가 손실인데 모르는 자리에 있다. 그럼 당연히 잘라야 되는 게 맞죠? 여기에서 담았어요. 제가 평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그럼 요거 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자리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구간에서 담아놨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자리 딱 개파락 출발하는 거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칼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아무튼 시장은 시장일 뿐이고 물론 종목들 대부분이 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오늘도 급등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매매 복귀를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죠? 기본 특강. 오늘 이런 장에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고 대응을 했는지 매매 복귀 특강 때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모비릭스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엄청난 수익 중일 때, 수익률이 높을 때는 모르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어요. 욕심 낼 수 있지만 모르는데 손실 중이다. 그거는 말이 좀 그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도록 대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정말 보인다. 모르는 건 건들지 말고 아는 것만 하자. 그리고 시장에 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목에 휘둘리셔야 됩니다. 종목에는 철저하게 저는 흔들립니다. 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특히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최대한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특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모비릭스라는 종목 신규 상장주부터 한번 가볼 텐데 요거는 오늘 사실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있었어요. 뭐 제가 봤을 땐 공략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주 제가 이 따상이 너무 많습니다. 따상이 너무 많아요. 공모가 대비 2배로 딱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좀 아쉬워요. 근데 좀 유일하게 오늘 뭐 모비릭스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있었고 그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요것도 이제 따상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좀 급락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상한가를 좀 터치를 했지만 급락을 하고 시간 외에서 또 빠졌어요. 뭐 내일은 내일 나름대로 또 시가 움직임 보면서 뭐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따상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그냥 조금 꺼려집니다. 조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시엔투스라는 종목을 오늘 저는 이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 물론 이것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뭐 결국에는 손실을 봤겠지만, 시엔투스라는 종목은 공모가 대비해서 살짝 좀 하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따상, 이게 너무 많아요. MBT라는 종목도 아마 따상 출발을 했나요? 네, 공모가 대비해서. 이후에도 이제 조금 공략할 수 있었던 뭐 기준, 뭐 이런 캔들도 보이고 한데, 일단 요거는 5일선을 다시 좀 안착하면 이제 보면 되겠고, 아무튼 요즘에 신규 성장주들이 너무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앱코라는 종목은 뭐 요것도 뭐 비교적 최근에 성장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 역시 요것도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네, 요거는 이렇게 생명선을 또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앱코라는 종목은 요 정도 라인을 좀 보면서 얘가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뭐 바로 가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볼 만한 모습이고, 내일도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일도 이 핑거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국내 스마트 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라고 하고요. 요거를 제가 첨부 파일로 이렇게 카페에 같이 이제 포스팅 할 때 올려드릴 테니까 자세한 부분은 좀 보시고, 네, 다운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데이터, 최근에 좀 키워드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이데이터. 이게 뭐 1월 13일 예비 허가를 받은 것도 투자 시 참고해야 할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핑거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조금 예비 허가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본 허가 발표가 났죠? 네, 발표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있어요. 이미 핀테크. 네, 핀테크. 본인과를 획득을 1차 한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일 근데 중요한 건 따상 출발을 하면 뭐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면 공략을 해보겠지만, 조금 네, 아무튼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너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과열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모비딕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 비엔지 스틸 우선주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KPTU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는데, 요것도 매매를 요거 관련돼서 오늘 좀 매매를 많이 했어요. KPTU가 오늘 왜 급등을 했죠? KPTU 오늘 정세균 속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권 도전, 정치 발전에 역할이 있다면 열어놓겠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좀 탄력을 붙었습니다. KPTU 알루코 아마 관계사일 텐데, 근데 요거는 좀 뭐 기술적으로 생명선 아래에 있었고요. 일단은 제가 좀 뭐 매매도 하고 봤던 종목은 이제 쌍용 정보통신은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바로 전일 종가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좀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수산중공업이 대표적인 그 정세균 관련해서 제가 수산중공업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것도 좀 중간에 매매를 했었는데 뭐 제대로 수익을 보진 못했지만, 뭐 이런 흐름은 반드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흐름이죠. 정적 이후에 이렇게 빠졌어요. 정적 이후에 수산중공업, 뭐 정적에 대해서도 특강 때 말씀을 드리니까 토요일날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K탑 리츠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그죠? 기준봉 그리고 급소 맥점 5일선 지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알루코에 이어서 AP 위성도 뭐 좀 찾아보니까 정세균 관련주로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 또 최근에 이 구간을 좀 살리면서 올라가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네. 요 라인을 돌파를 하고 5일선 안착하고 하면 계속 좀 상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정세균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섬유 양재사
뭐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네, 안 좋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이죠. 세트 종목. 신라섬유 하면은 이제 또 양지사, 세트 종목인데 요게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뭐 빅텍 움직임은 없었고요. 시장이 좀 빠졌지만 최근에 빅텍이 뭐 그죠? 생명선 아래로 있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를 줬습니다. 엘컴텍 일단 레드불 시그널이 좀 나오고부터 좀 가끔씩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엘컴텍 금 관련해가지고 시장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 엘컴텍 뭐 아무튼 신라섬유 양지사 매매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조금 수급주로서 품절주로서 뭐 잘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컨텐츠 상한가를 기록했던 알로이스도 네, 오늘 이렇게 좀 시세를 주고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뭐 요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앞전에 일단은 네, 4,000원 일단 네, 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퍼스 코리아라고 요것도 이제 OTT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눈에 오전에 좀 들어왔는데 매매를 하진 못했지만 장중에 제가 메모장을 꾸준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저도 매매를 하면서. 근데 이제 코퍼스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지금 요거는 다시 요 정도 라인을 올라오면 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은 네,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코퍼스 코리아. 일단 요 정도 라인을 올라타면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네이버. 뮤가 아니죠. 네이버. 와, 오늘 네이버가 저도 좀 봤었는데 뭐 매매는 못했어요. 매매는 못했는데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아무튼 뭐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이버 그 빅히트 관련해서 뭐 YG 플러스와 함께 네이버라는 종목도 차트 보면서 요게 빠지지 않고 네, 좀 이렇게 좀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지 한번 보자. 그런 흐름이 바로 나와줬어요. 역시 네이버도 개파락 출발했는데 시장은 빠지지만 이렇게 네, 전일 종가 바로 회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줬네요.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항상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고 카카오는 개파락하고 아무튼 최근에 네이버가 다시 쏘아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게임 섹터 계속 좀 짚어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정말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죠. 미투온도 어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박스가 이렇게 좀 요거를 좀 계속해서 지금 미투온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 얘가 이제 조정 나오더라도 요 정도 구간 까지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브도 오늘 뭐 폭발적인 시세를 주진 못했습니다. 그냥 좀 출렁이다가 이렇게 좀 하다가 방향성을 하방으로 그죠 내려 앉았는데 시간 어쨌든 5일선 뭐 살아 있고요. 같이 항상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오히려 플레이 위드는 오늘 좋았습니다. 플레이 위드는 오늘 좋았고 자, 빅히트는 뭐 계속해서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빅히트 그냥 분봉으로 좀 분봉으로 켜둘게요. 5분봉 정도로. 네, 빅히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이런 거. 틱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거. 네. 공략할 곳이 없죠. 네. 시가부터 내가 베팅을 했다라면 요 안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절을 하지 못했더라도 뭐 요때라든지 뭐 아무튼 정리를 해야죠. 요거는. 근데 이제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대로만 본다면 그냥 공략할 곳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시가가 17%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신규 입장에서 그죠? 신규 입장에서는 별로 좀 매력적이지 못했고 차트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캔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도 아마 어떤 종목이었죠? 인지 컨트롤스. 네, 오늘 뭐 양봉으로 생명선을 좀 지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잘 나가다가 이렇게 좀 흐름을 한번 깨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좀 꺼려집니다. 굳이 이런 종목을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얘가 다시 뭐 좀 이런 라인까지 올라오거나 하면 오히려 저는 그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YG 플러스도 최근에 제가 좀 짚어드리고 레드불 시그널 나왔을 때부터 언급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좀 흐름이 공시가 나오고 좀 깨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단일가에서 좀 해제가 됐는데 역시 개파락 출발을 했고, 하지만 요거는 일단은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 아니면 뭐 직전 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키스트. 뭐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특별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이나 뭐 맥점 기준 이렇게 잡고 보시면 되죠. 자, 초록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짝 시세를 주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5일선을 좀 빠르게 안착을 한다거나 언제든지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계속 빠지면 그냥 보내줘야죠. 공략을 안 하면 되겠죠.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요거는 요거는 그냥 뭐 추세 따라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자, 건설 GS건설도 오늘 좀 괜찮았죠. GS건설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시가 개파락 이후에 좀 GS건설이 쭉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런 거, 그러니까 신규 입장에서 저는 좋았다라는 말이고, 만약에 제가 요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명선을 모르겠어요. 저는 생명선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생명선을 좀 벗어나면 또 저는 조금 오늘 오히려 정리를,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이더라도 나의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응은 누군가는 또 정리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담았을 수도 있고 어떤 그죠? 이런 구간까지 뭐 계속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따로 영상을 거의 강조를 많이 해서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와 트레이딩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좋아야죠. 그죠? 투자와 트레이딩을 반드시 좀 구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자체가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특별 배당 실시했죠. 배당 2점 몇 %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 생명선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가지고 근데 뭐 또 바로 그죠? 이렇게 좀 살린다면 뭐 좋겠지만 얘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자리는 저는 잘 모릅니다. 생명선 벗어나면 잘 안 보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자리 안착을 하면 저도 삼성전자 바라볼 것 같고요. 아무튼 삼성전자 자체가 오늘 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SK 하이닉스. 자, AD 칩스가 장중에 갑자기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장중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시간에서 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도 아무튼 요 구간에서는 계속 좀 변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AD칩스, 한양 ENG, 한양 ENG라는 종목, 뭐 코미코 이런 종목들도 요거는 뭐 5일선 지금 뭐 살아있고, 일단은 기준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를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제주 반도체도 오늘 마지막 좀 2시부터 좀 쏘아지는 모습 나왔었는데 좀 공략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자리를 주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는 뭐 쏘아주고 조금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공략을 많이 했어요. 좀 진짜 아무튼 제주 반도체는 좀 자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만 봤는데, 요것도 아직 제 기준에는 살아 있습니다. 5일선 벗어났지만 큰 그림은 계속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 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생명성 아직 뭐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고, 요거는 일단은 여유가 있습니다. DB 하이텍. 그리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매를 해볼까 했습니다. 매매를 해볼까 했는데 핫타임 때 어떤 좀 방향성을 보이는지 봤는데 그냥 계속 내려앉더라고요. 공략 안 했고, 최근에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다시 한 요 정도 위로 올라오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텔레콤. 자,
자, KMW라는 종목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전일 종가 회복하면서 요거는 좀 특이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좀 소화하면서 요게 레드불 시그널과 함께 승명선을 돌파를 할지 앞으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캔들을 깨고 저점을 또 낮춘다면 볼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요거 KMW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좀 수급이 붙었던 종목이고요. 네. KMW. 자,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요것도 오늘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안 좋지만, 그죠? 시장 안 좋지만, 5일선, 20선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매매를 한 거죠. 와이파이 모듈 사업 인수,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렇게 좀 뉴스가 있었고요. 요 추세 훼손하기 전까지, 요 캔들 훼손하기 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론이란 종목도 오늘 좀 매매를 해 보려다가 요거는 좀 하질 못했는데, 요것도 아무튼 특이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지만, 시장이 조정을 보였지만, 이렇게 좀 시가, 요것도 시장의 영향으로 전일 종가 개파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갈 종목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조절 종가를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네. 아무튼 요것도 오늘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요 추세 그리고 생명선, 5일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바라보고요. 파트론. 자, 네페스라는 종목도 요거는 오늘 역시 개판 출발했지만 빠르게 전일 종가 역시 회복을 해줬고 생명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봐도 되죠. 제 기준에 맞습니다. 네페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EN3D도, 요것도,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짚어드렸었는데, 요거는 훼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5일선 생명선 역시 벗어나기 전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시장을, 좀 무시하고, 딱 종목 차트 딱 보면서, 종목 차트 상, 지킬 자리를 좀 지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급소와 매점 기준 5일선 생명선이라는 기준은 매수의 기준도 되지만 매매의 기준이에요. 매매의 기준. 매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그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 저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일선을 벗어나고 생명선을 벗어나고 급소와 맥점의 기준이 아니라면 매매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아쉽지만 분할로 좀 대응을 하다가 자른 종목이 많은데 그게 제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봤죠? ENDD. 자, 레이크 머티리얼도 5일선은 살아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요 라인을 돌파를 하고 요 신고가를 최근에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요 정도 라인에서는 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지는 체크를 해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 IA가 오늘장 요것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시간에서는 또 빠졌어요. 일단 저는 요 라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요 정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IA SFA 반도체 오늘은 SF 반도체 IA 별로 이렇게 좀 그렇게 막 같이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SFA 반도체는 시간에서 3.27% 상승 마감을 했네요. 요것도 제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 일단은 얘가 쏘아줄지 또 쏘다가 또 조정을 받을지 상관없이 움직이는 대로 내일 저도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5일선 종가 관리가 계속 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해성 DS 5일선 위에 계속 좀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시간에선 빠졌는데 일단은 큰 그림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5일선 지키면서 벗어나면 일단은 출렁일 수가 있겠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저는 요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요 정도 오늘 요것도 좀 요게 아마 마지막에 AD 칩스 때문에 좀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요 자리를 훼손하기 전까지 칩셋 미디어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기아차도 중간 좀 시장이 네, 좀 턴을 했을 때 좀 했다가 얘가 뭐 시장이 또 크게 반등도 보여주지 못하고 해서 이건 짧게 좀 본전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기아차와 현대위아를 쭉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드렸었고요. 요거 5일선 벗어나고부터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계속 좀 체크를, 기아차, 현대위아,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은 뭐 SL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빠졌는데 일단은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가주면 좋은데 뭐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뭐 언제든지 이런 자리를 또 치고 가면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좀 바라보고요. 구형테크, 동원금속, 뭐 아진선원, 뭐 삼원강제 이런 종목들, 삼원강제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것도 뭐 제가 보는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프로텍, 요거는 시간 외에서 조금 5.9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요 라인을 뛰어넘어서 요 라인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안착을 해줄지, 뭐 어쨌든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프로텍, 전고체, 아바코, 그리고 뭐 한농화성 크게 밀리지 않았죠.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CIS 오히려 전일종가 이렇게 좀 회복을 해주면서, 그죠? 좋은 종목은 오늘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시가가 전일종가 이제 훼손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또 지키는 전일종가. CIS도 계속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일선 한국단자, 한국단자도 그죠? 오늘 이렇게 시장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요 위치에서 잘 봐야 됩니다. 요 위치에서 이제 하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상방으로 이제 지금은 상방의 가능성을 보고 보자라는 거죠. 일단 요 캔들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또 크게 조정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받고 이제 딱 가주는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삼지전자도 오늘 좀 시장의 영향을 뭐 받아서 이렇게 개파락했는데, 요거는 뭘 회복을 못했죠. 앞서 좀 살펴봤던 전일종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올라오면 보자. 제가 이제 요게 시가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삼지전자도 이런 좀 영향을 받았고요. 효성 첨단 소재, 오일선, 동양 피스톤, 요것도 오늘 좀 이 수수가 좋았어요. 오늘 뭐 상하프론테크도 참 좋았죠. 상하프론테크도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자리였죠? 막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수소차, 효성 첨단 소재, 동양 피스톤도 오늘 차트가 시장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였나요?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 1호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뭔가 좀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앞쪽에도 사실 이제 저항을 좀 받았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상방으로 가지 못하고 밀렸는데, 일단 이 자리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뭐 추세가 요거는 뭐 시장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오일선, 뭐 그죠? 생명선 추세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뭐 LNF 같은 경우는 생명선 이제 조심해야겠죠. 삼성 SDI는 뭐 아쉽죠. 개파락 출발을 했고, 아무튼 포스코 케미칼, 세방전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오늘 아까 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인지 컨트롤스나 아무튼 요런 캔들이 좀 떴어요. 잘 가다가, 정말 잘 나가다가 쭉 하락해가지고 뭐 오일선에서는 멈춰줬는데 바로 이렇게 좀 회복을 크게 하지 못한다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는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HT도 오늘 좀 매매를 한두 차례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 고점 뭐 여기까지는 뭐 매매를 하진 못했는데 금호 HT도 어쨌든 네 상한가 중에서도 점상이었던 종목이고요. 시가 이후에 계속 좀 밀리기만 하다가 좀 자리 잡고 나서 좀 폭발적인 좀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시간에서 또 빠졌는데 뭐 어떤 모습을 그릴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요 기준을 두고 과거에 시세 주고 지지 그리고 벗어나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금호 HT 그리고 어디 봤죠? 네, 한국 BNC. 네, 한국 BNC 최근에 이제 2연상을 기록을 하고 요것도 뭐 최근에 짚어드렸으니까 그냥 얼마든지 일단은 뭐 시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지 5일선 좀 다시 탈환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인콘 같은 경우도 뭐 제 기준 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뭐 매매를 해 보진 않았는데 뭐 내일 또 공략 후보로도 뭐 볼 수 있는 뭐 레드불 시그널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콘. 그다음에 애니젠이라는 종목도 참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개파랑 출발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니젠 좀 관리를 해 보고 있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좀 아쉽고 앞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생명선 구간에서 뭔가 좀 상방으로 가려낸 차트의 모습을 그렸었는데 시간에서 또 3%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음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음봉 만들고 나서 생명선 딱 안착하고 또 다시 달려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앞타 바이오도 차트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녹십자도 최근에 좀 공략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기도 한데 오늘 그냥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제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녹십자 랩셀 어제 가장 이제 녹십자 그룹주 내에서 가장 좋았다 급소였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요 캔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 사이언스와 한미 약품 요것도 뭐 계속해서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셀리버리 맥점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는 공략하고 분절했는데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셀리버리 좀 좋은 종목 5일선을 좀 지키면서 급소 맥점 기준 지키면서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고 조금 종가 관리가 좀 아쉬웠는데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서 아무튼 그 이후에도 계속 5일선 지키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리버리 이게 아마 무상증자 그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우노앤 컴퍼니도 그죠? 시장을 좀 이기는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민매드,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함께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죠? 최근에 차트를 보면 오늘 시장이 안 좋았나? 전혀. 자, 우노잉 컴퍼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파스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었어요. 라파스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는데 긴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뭐 오늘 종목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또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좋을 때도 시세 주고 빠지는 종목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라파스도 일단은 긴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뭐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 앞으로도 뭐 그래도 일단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 흐름 보면서 좀 체크를 해 볼 것 같습니다. 라파스 특강때 좀 살펴보고요. 자, 셀리버리 받고 라파스, 우노이 컴퍼니 그리고 뭐 일신바이오 그냥 공략은 사실 못했어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10강 이후에 전일 종가 돌파를 하고 좋은 모습 보였는데 역시 그냥 이후에 추세가 빠졌고 일봉상의 위치도 그냥 그렇죠. 요거는 요 라인을 다시 좀 오면 보시면 됩니다. 대형과 일신바이오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뭐 마찬가지죠. 대형과가 똑같습니다. 일신바이오, 대형과 그 다음에 태경 케미칼. 태경 케미칼도 갈 종목이었더라면 이런 자리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5일선 지켜줘야 될 자리 일단 벗어났고 생명선도 벗어났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요 안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사실상 요 캔들부터가 조금 아쉬웠었던 모습인데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콜드체인 뭐 이렇게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움직임은 줬었고요. 그리고 정치 KPTU 다 살펴봤었죠. KPTU, 쌍용 정보통신, 수산중공업, K탑, 리츠, 알루코, AP, 위성, 그 정세균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이재명 중에서 오늘 좀 오전에 돋보였던 종목이 코맥스. 코맥스도 아마 제가 요런 자리에서 이제 좀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오늘 좀 시세가 좋았고요. 코맥스. 그리고 어제 뭐였죠? 지에넌 같은 경우도 시장이 역시 시장 영향을 뭐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개파락 출발했어요. 전일 종가 대비 개파락 출발했는데 바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었고 결국에 이제 좀 빠졌지만 종가 관리를 다시 또 해주는 모습은 뭐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제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영화금속, 삼부산업 이런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도 꾸준하게 보시고요. 또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스케줄 이슈도 있고 생명선 지키고 있고 만약에 요게 지키지 못하고 오늘 이런 음봉의 모습을 그렸더라면 뭐 저는 이제는 생명선 다시 타면 보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렸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아직 차트도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차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재료 좋은 차트에서 차트가 좋은데 재료까지 좋으면 얼마나 뭐 좋겠어요. 근데 이제 차트는 엉망이고 실적, 수급, 재료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기본 특강 때 다루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 제가 차트를 오늘도 차트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차트를 강조를 하는지 요것도 오늘 같은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것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는 좀 더 실전 사례들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실전 사례를 설명하는데 좀 더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공개로 전환을 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기본 특강 때 좀 말씀드리던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좀 공개를 하고 특강 때는 좀 더 실전적인 내용, 차트 이런 것들 보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튼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실적, 수급, 재료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신풍재질 이것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전에 이렇게 좋았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상한가를 계속 닿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꺼졌습니다. 그리고 신풍재질가 급등하면서 또 장 초반에 대형 포장, 뭐 테린 포장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무림 S&P도 시세를 줬는데 어제 제가 이제 무림 SP 요것만 이제 좀 언급드리다가 어제 무림 그 PMP 요거는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아직까지도 오늘도 꼬리를 달고 마감했지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다 장 초반에 이 설 앞두고 박스 대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재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아까 뭐였죠? 신풍재질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좀 매매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규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자리 요런 자리죠. 신규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왜 문을 못 닫겠어요. 계속해서 문을 좀 계속 갈 자리
상한가를 딱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면, 특히 요 캔들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캔들이죠. 신통돼지, 아까도 뭐 라파스 같은 경우도 요런 캔들이 나오면 안 되죠. 이게 근데 이제 분봉, 5분봉이지만 1봉, 주봉, 월봉 보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차트 보는 건.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요 정도 신통재지, 대형 포장, 무림 페이퍼, 아까 무림 페이퍼는 장중에도 이것도 좋았었는데 이렇게 결국에 뭐 지금 보니까 무림 PMP가 참 잘 나가고 있고요. 무림 SP는 오늘 시세를 줬지만 조금 아쉽고 네, 뭐 생각 역시 이제 5일선을 좀 타는지, 요 라인을 좀 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자, 금호석유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금호석유 시간에서는 이제 빠졌는데, 금호석유, 우선주, 네, 본주, 그리고 뭐 지니킥스, 아까 엘컴텍 봤고요. 상직가 일룸은 이제 비교적 일단 실적 이런 거 보면 당연히 언제든지 거래정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요. 그런 모습에 있고, 긴 추세도 별로 좋진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최근 이제 요 구간에서 기준봉, 그리고 뭐 5일선 생명선 중심으로 해서 또 레드불 시그널도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오늘 안 좋았는데 최근에 요게 여기 흐름이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을 좀 어떤 식으로 좀 소화를 하고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직카일로, 과거에 무슨 요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탐이라는 종목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엄청 났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요거 엄청 났었던 종목이고, 뭐 실적이 뭐 굉장히 또 좋게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급등을 했었고요. 뭐 앞으로 요게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스템. 그 다음에 KCS, 오늘 레드불 시그널도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KCS 장 초반에 레드불 시그널 나오면서 20%, 그러면서 뭐 한네트, 로지시스 오늘 다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었고요. 장 초반. 요 정도고요. 신규 상장률 내일 핀거 요거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이런 모습이지만, 정말 어느 때도, 그러니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복귀 잊지 마시고 자기 주도 매매를 위한 주식 특강. 네, 이제 정말 네, 1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죠.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4시까지 30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이 정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항상 이제 카페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프로 시장님께서 이게 상하 프론테크 올려주셨네요. 상하 프론테크 올려주셨고, 지금 영상이 43분이나 됐네요. 오늘 제가 조금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한숨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아직 식사를 못해서 아기가 이제 좀 와이프가 좀 재우러 들어갔었는데, 저녁 식사하고 저는 남은 시간 조금 특강 준비에 좀 집중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 다 학습카페 초대 쪽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가입하시고 미리 좀 가입하시고 이렇게 좀 접속 방법이라든지 확인을 미리 이렇게 좀 하시고요. 아무튼 내일 금요일장 요거 미국장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은 또 좋은 모습으로 양봉 이렇게 좀 모습 다 이렇게 좋은 모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포스팅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